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지식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바운더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바운더리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그 3D 영상을 구현을 하면서 구현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왔는데요. 이 중에 이제 최고 마지막 단계인 바운더리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운더리라는 이 부분은 디자인 개념에서 그 복잡한 형태의 모양. 자, 여기 피처에 보시게 되면은 비활성화되어져 있는 것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라는 이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가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 세 개에서 다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요즘에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SNS라든지 뭐 개인 영상이라든지 너튜브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상의 정보를 얻으려고 이제 검색을 해 보면은 바운더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도 많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바운더리는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좀 한 번 정도는 써볼 만한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만이 응용도가 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취미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그 어떠한 시간을 여가를 내어서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드는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이제 곡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을 솔리드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면은 이 스윕과 로프트와 바운더리를 뺄 수가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솔리드웍스에서는 스윕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로프트라는 기능도 단면을 통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지만은 이 바운더리라는 이 기능을 가지고 원활하게 쓰는 부분들은 많이 없고요. 솔리드보다는 오히려 더 곡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이제 초보자 과정이다 보니까 바운더리에 대한 내용의 이해가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뭐 이제 어떠한 제품의 복잡한 형상, 그 다음에 뭐 부드러운 형상, 유선형 같은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낼 때 표현을 할 때 이 이제 기능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운더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예제를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아래 단면 프로파일이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작성되어져 있는 거를 만족시키는 형상을 구현해낼 때 바운더리를 사용해야 된다. 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스윕으로서는 그죠? 작업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스윕의 조건이랑 로프트의 조건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바운더리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단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를 실행을 해야 되겠지요.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를 실행하게 되면은 바운더리 이렇게 이제 방향 1과 2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있는 것들은 로프트 한번 열어볼까요? 로프트. 자, 로프트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는 구간과 그 다음에 안내 곡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작과 끝 구석에 대한 옵션들이 들어있다면
바운더리는 이 경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운더리는 방향 1과 2로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내 곡선의 개념보다는 방향의 생성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죠? 간단하게 서로가 만족되는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결이 되어서, 그죠? 형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잘 보시면 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구속을 줄 수 있는 칸이 있다. 구속을 줄 수 있는 칸이 있다. 요구이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방향 벡터, 프로파일의 수직 이렇게 돼 방향 벡터, 방향이 쏘아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 물론 이건 방향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고요. 자, 프로파일의 수직한 관계를 가지겠다라고 했을 때 프로파일에서 수직한 방향으로 그죠? 돌출되는 듯한 느낌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요 시작 지점이 아래 바닥이었습니다. 그죠? 시작이 아래쪽 바닥이 역시나 프로파일을 수직하게 해라 라고 줬을 때는 아래쪽의 바닥에 그죠? 크기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끝 지점 구간의 원형의 크기를 만족시켜 주면서 가운데를 스무스하게 즉 탄젠시하게 연결해 주는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인데 그죠? 이런 작업까지는 뭐예요? 로프트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또 한번 설명했지만 로프트의 여기에 가운데에 단면들이 무수하게 있다면은 또 얘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도 그죠? 로프트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 구간의 구속만 넣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생성시키려면 이 바운더리라는 기능을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되면은 지금처럼 두 개의 구속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로프트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작업 방법은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를 사용하려면 경계 즉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프로파일에 맞는 방향을 추가를 한 다음에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보고 바운더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꾸어 말하게 되면요. 바운더리 앞에 나와 있는 이 생성하는 5가지의 기능은 뒤에 나오는 5가지의 기능들과도 원리는 똑같지만 생성되는 형상은 생성이고 뒤에는 삭제의 개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프트와 차이점을 보통 이제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과 끝만 딱 정해져 있는 단면을 봤을 때는요, 그렇게 차이를 많이 못 느껴요. 왜냐면 시작에도 구속을 줄 수가 있고요, 끝에도 구속을 줄 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로프트하고 그닥 별반 차이가 없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로프트하고 비슷한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이렇게 중간에 제가 단면 형상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프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족시키는 형상을 로프트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로프트를 사용한다면 프로파일에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프로파일과 안내 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시작과 끝 구속으로 오게 되면은 시작 구속에 똑같이 프로파일하게 수직해서 가라. 그 다음에 수직한 방향 적어 놓을 수가 있고요. 끝 구속도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가라 라고 준다면은 자, 보세요. 원형인 모습에서 출발을 해서 이 형태를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래쪽의 프로파일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넓이를 탄젠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쪽의 부분 보시게 되면은 끝 구속도, 자, 시작이 아래쪽에서 시작했는지 위쪽에서 시작했는지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보라색으로 화살표가 나와 있는 이 방향에
전체적인 틀을 지켜주려고, 그죠? 조건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 구석을요. 그래서 가다가 유지를 하려고 넓어지면서 안쪽에 들어있는 사각형 프로파일을 맞춰주는 형태죠. 그래서 구속이 시작점하고 끝 구속을 주어서 이렇게 딱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프트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해주는 게 바로 바운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운다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를 누르고요. 바운다리에서 바운다리 보스 베이스를 누르면, 자, 방향 1에 다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원, 사각형, 밑에 있는 사각형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그랬더니 구속을 줄 수 있는 칸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핸들은 뭐 똑같으니까 위치만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때요? 시작 구속이요.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한 구속이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파일 수직. 자,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거리에 따라서, 그죠? 수직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벡터 마찬가지죠. 벡터의 방향이 있다면은 벡터의 방향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건 각자의 프로파일에 구속 조건을 주어서 더 부드럽게 또는 구속의 여건에 맞게끔 작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바운더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형상을 보시면은 확대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만들어져 있는 원형 형상을 웬만하면 지키는 형태에서, 그죠? 웬만하면 지키는 형태에서, 그죠? 맞추어서 사각형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바운다리의 역할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안내 곡선이라고 대충 이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일반 로프트와 바운더리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안내 곡선에 대한 옵션조차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단순하게 그냥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컴퓨터가 역시나 제 손을 못 따라옵니다. 제 손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보세요. 자, 안내 곡선에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안내 곡선에 맞게끔 들어가고요. 역시나 안내 곡선에서의, 그죠? 구속 옵션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탄젠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탄젠트한 옵션이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라면 굳이 이런 기능 쓰실 필요 없죠. 왜요? 돌출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형상을 추가를 하는, 어차피 우리가 또 이제 바운더리 컷을 할 때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상을 만들 때 측면에다가요, 스케치를 한번 해보죠. 대략 여기 윗단에다가 크기를 주고요. 스케치 종료를 눌러버렸네요.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스케치 종료를 눌러버렸습니다. 다시 스케치로 편집을 들어가서요. 그냥 여기에 있는 값을 좀 주겠습니다. 이 컴퓨터가 제 손을 못 따라옵니다. 지금 엄청 느려요. 제 손이 엄청 빠르다는 얘기죠. 자, 한 10파이 정도, 그죠? 거의 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이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스케치 종료를 하고 반대편에도
제가 스케치를 통해서 형상을 이번에 좀 작은 걸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형 지수로 요는 이제 5파이 정도 이렇게 이제 값을 주어서 만들어 보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자,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형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운더리 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반대편 거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서로의 컨트롤 포인트, 녹색 포인트 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찌그러지는 형상이 나올 거예요. 찌그러지는 형상이 나올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맞추고 반대편도 같이 풀어서 같이 맞추면은 자, 이런 식의 그죠? 원형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면 뭐 다른 기능이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옵션을 줄 건데요. 자, 이제 이론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운더리는 이제 어떤 경계 영역을 통과를 해서 선택되어져 있는 방향의 프로파일을 탄젠시하게 유지를 시켜 모양은 유지를 하면서 탄젠트하게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직하게 나갔다가 그리고 연결이 되는 수직하게 지금 수직하는 방향이 이게 보이시죠? 수직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만약에 내가 벡터 방향이라는 걸 바꾸었을 때 방향이 이쪽 사선 방향으로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어때요? 벡터 방향을 달리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준다면은 그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방향 벡터에서 여기 있는 모서리를 제가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런 경우가 똑같은 거죠. 의미가 같죠. 자, 이 벡터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원형이 어떻게 움직였다가 어떻게 생성됐다가 다시 저 끝에 있는 원형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런 옵션들이 로프트에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틀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쓰려면 수입이 낮고요. 그죠? 좋긴 한데 사용하는 방법이나 조건들이 좀 까다롭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이 바운다리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공면 모델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죠? 자, 이렇게 먼저 바뀌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가운데 가다가 그죠? 여기는 10파이로 유지를 해서 가다가 찌그러지면서 나중엔 끝은 5파이로 유지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방향성이 나오는데 7번 스케치 정상 벡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벡터 정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방향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방향이 이쪽에서 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운더리라는 거는 그 영역 범위 안에서 형상을 최대한 탄젠트하게 연결해 주어서 만드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운데에다가 또 뭐예요? 이런 섹션을 하나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단문 프로파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끝과 시작은 있으면 로프트 해도 뭐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원리상 이론상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시작과 끝 구석에 있는 기능을 사용한다면은 이게 바운다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려면은 로프트가 됐든 바운다리가 됐든 거기에 맞는 조건을 항상 주위의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쉽게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용되는 부분들 보면 돌출이나 회전 같은 경우는 정말 사용하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죠?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단순 방향이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에다가 제가 똑같이 하나 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에다가 조금 더
조금 더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값을 8로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8, 5 이렇게 되겠네. 갑자기 이게 좀 발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자, 욕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죠? 파일 값들을 서로 틀리게 만든 상황에서 만약에 바운더리를 쓰겠다라고 했을 땐, 자, 이제는 이제 여기는 방향이 수직하게 되면 이렇게 출발을 한단 말이죠. 자, 잠깐 보시면은 방향에 대한 옵션과 벡터에 대한 거는 프로파일 기준이냐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지정하느냐. 프로파일 기준에서 수직한 방향입니다. 프로파일 기준에서 수직한 방향이에요. 프로파일 기준에서 수직한 방향입니다. 이때 나가는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는 수직한 방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바로 직선으로 연결됐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거는 뭐예요? 섹션을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수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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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반대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부드러운 형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조건이랑 만드는 방식이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뭐 예제나 이런 것들 보시더라도 다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론상 좀 계산을 좀 해보면은, 자, 출발 지점이 여기서 출발을 했고요. 가운데 여기를 거쳐갑니다. 자, 일자로 가죠. 그리고 끝나는 점이 여기에요. 자, 약간 어때요? 살짝 틀어진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수직한 상태로 유지를 안 하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각자의 뭐예요? 옵션을 줄 수가 있다. 이게 로프트와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파일에 수직하게 가보세요. 자, 좋습니다. 수직하게 일단 나가서 바로 휘어지죠. 자, 여기도 수직하게 가겠습니다. 자, 조건이 안 맞다라고 나오네요. 이렇게 가버리니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마지막에 스케치 8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보세요. 받아들이는 방향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이렇게 돌아 나와서 다시 이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때요? 조건식이 안 맞으니 얘는 만들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여기도 추가를 한번 해보죠. 자, 얘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정상 되어 있는 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만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로가 막 부딪혀 있으니 얘는 없음이라고 해놔야 그나마 그죠? 통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프로파일이 생성이 된다면 또 얘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운다리는 영역 자체가, 경계 자체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는지 결정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딱 경계가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같이 이런 프로파일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통과하는 크로스되는 커브가 이렇게 걸쳐져 있다면은, 이런 부분일 때는 여기에 곡률에 맞는, 그 다음에 반대에도 곡률에 맞는, 그죠? 만족을 시키는 면이거나 또는 이 면을 만들어서 솔리드 형상을 잘라내거나 하는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바운다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죠? 조건식을 만족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조건식의 방향과 각각의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요. 아이고, 어마어마하네요. 곡률 표시가 이렇게 작게 해놨더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끔 만드신 다음에 바운더리를 쓰시게 되면은 훨씬 더 부풀어진 형상을 편리하게 만들어 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불편한 이 부분들을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조절해 볼까요? 없음이라고 조절하고요. 여기를 프로파일을 수직하게라고 주겠습니다. 자, 형상 자체가 이렇게 중간에 프로파일을 추가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형상이 이렇게 찌그러지게 보이죠? 이게 돌아서 가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완만하게 만들려면 차라리 스왑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프로파일 수직했더니 다 깨집니다.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이런 바운다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기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한번 강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